오늘은 철저히 손품을 많이 안 해보거나 프롭테크가 낯선 불인이 시점에서 핵심만 쉽게 알 수 있게 말씀드릴 거고, 각각의 프롭테크마다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다르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드뷰로 임장을 할 때는 하나는 네이버 지도를 켜놓고 하나는 이렇게 매물을 보면서, 예를 들어 여기 뭐 도남동부 센트레빌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손품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아주 확실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간 절약. 직접 가보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바쁜 직장인, 주부, 학생들의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낮은 허들.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첫 번째, 부족한 임팩트. 직접 가보지 않아 시간은 절약되나 정보가 다소 제한적이고 기억에 크게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정보입니다.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볼 수 있어서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이 손품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손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품이 이 발품, 실매물 확인, 그 다음에 매수, 이런 프로세스 중 이 손품은 다음 단계를 위한 초석이며,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품을 제대로 잘 팔아놓으면 나중에 발품 갈 때도 확실하게 한 번의 동선으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고, 실매물을 확인할 때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좋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손품을 잘 해놓으면 발품이 편해지고, 이 발품이 편해지면서 실매물을 더 확인을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품을 팔 때 필요한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거는 프롭테크라고, 부동산의 프로퍼티, 기술의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이고, 뭐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리치고, 아실, 아파트미, 직방 등 좀 수없이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장인이 아니기에 좋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도구들 시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순간 프롭테크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모두 흡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양질의 정보만 쏙쏙 골라내어 흡수를 해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손품을 할 때는 인구수 조사부터 직장인 분포, 일자리 개수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법들을 말씀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 한 번만 공부하고 끝, 이런 게 아니고, 짧고 굵은 게 아닌 얇고 길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특히나 단순 암기의 영역이 아니고 충분한 이해와 비교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여유를 두고 흥미를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히 손품을 많이 안 해보거나 프롭테크가 낯선 불인이 시점에서 핵심만 쉽게 알 수 있게 말씀드릴 거고, 각각의 프롭테크마다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다르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물을 올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올리는 곳이어서, 여기 호가와 매물수, 매물 사진, 매물 등록일 등을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롭테크에 매물을 올리는 것보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는 게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물을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뭐 매물 사진을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오셔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 주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분양 중, 이게 예전까지 이게 4개가 체크가 되어 있고, 지금 거래 방식은 전체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내가 매매만 보고 싶다 하면은 매매 체크하시고, 가격대 보시는 게 예를 들어 뭐 6억에서 8억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6억에서 8억 매물만 소팅이 돼갖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매물 가격이면 이제 호가고, 만약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고 싶다 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 네이버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을 보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매물 가격 기준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내가 만약에 국평을 보고 싶다, 이 국민 평수죠. 30평에서 38평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주변에 지금 가격대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가격대 좀만 넓혀보겠습니다. 6억에서 12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신당역, 청구역 주변에 청구 드림이라는 아파트가 있고, 누르게 되면은 아파트, 이게 만약에 주상복합이면 여기 주상복합이라 나와 있고요. 뭐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대수를 나타내고 총 몇 개 동인지, 이거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사용 승인이 됐는지, 그
그다음에 이 아파트가 제일 작은 평수가 이렇게 돼 있고 제일 큰 평수가 145 제곱미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정보를 세부적으로 이게 나타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일단은 세대를 조금 더 큰 세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악수하이츠로 보겠습니다. 단지 정보 보시면은 이렇게 간략한 아파트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이것만 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단지 내에 만약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사진이나 편의시설 같은 사진 이런 거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세 실거래가 5년, 6년, 7년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현황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80제곱미터의 실거래가이고 여기 위에 마우스를 길게 놓게 되면은 이제 전용 면적 57.63제곱미터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5구 타입 이제 25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전고가는 11억 7천만 원으로 찍혀져 있고 이런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략하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죠. 이게 뭐 몇 프로인지 50%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아닌 실거래가가 찍힌 거를 볼 수 있습니다. 4월에 20일에 13층이 이제 9억 2천에 거래가 됐고 4월 13일에 5층짜리가 10억 1,500에 거래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7제곱미터 타입이 뭐 A 타입이고 B 타입이고 C 타입이 없는 그냥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층수만 보면 되지만 만약에 조금 이제 신축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같은 이제 5구 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A, D, C, B 이런 식으로 타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은 층수의 이게 84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금액대가 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형성되어 있는 게 뭐 8억 선 요 정도로 보이고요. 뭐 D타입 봤을 때 D타입은 지금 거래가 없죠. C타입은 지금 제일 최근 거래가 24년 8월입니다. 이것도 8억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얼마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없죠. 이게 거래가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타입의 세대가 엄청나게 적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너무 특이한 구조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튼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제일 잘 거래가 되는 타입은 84A 타입이구나. 실거래가가 이렇게 많이 찍혀 있구나를 보시면 되고 D타입, C타입은 좀 있네요. 그래도 D타입이나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예를 들어 역에서 뭐 얼마나 걸릴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보면은 이게 뭐 458m 도보 7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볼 수 있고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거리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 지도 거리뷰로 보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하더라도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 앞으로 클릭하면은 앞으로 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억력이죠. 지금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으로 해서 로드뷰로 보는 거랑 이거는 앞으로 찍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봐야 되고 근데 이 로드뷰로 이제 임장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볼 거면 이렇게 약간 시야가 위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럼 화살표를 찾을 수가 없어갖고 이게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시 올려야 되고 보고 다시 올려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드뷰로 임장을 할 때는 하나는 네이버 지도를 켜놓고 하나는 이렇게 매물을 보면서
예를 들어 여기 뭐 도남동부 센트레빌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도남동부 센트레빌이죠. 이런 식으로 이 네이버 지도로는 이렇게 로드뷰로 보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다 보고 나서 이제 또 한번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여기서 이제 호가랑 실거래가가 얼마에 찍혔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손품을 팔게 됩니다. 뭐 지금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연달아서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었는데 톡 하고 이렇게 갑자기 원래 10억 정도 10억 정도에 거래되던 게 12억에 거래됐다. 이거는 사실 거의 이상 거래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들만의 세상. 뭐 특이하게 완전히 로얄동 로얄층의 뭐 복층 구조거나 아니면은 뭐 테라스 구조거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이 엄청나게 잘 돼 있거나 아니면 특이하게 뭐 구조가 돼 있다거나 뭐 탑층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일반 매물이 아닌 좀 특이한 매물이거나 아니면 특이 거래로 보고 실거래가로 볼 때는 이거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약간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여튼 이렇게 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봅니다. 근데 뭐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는 게 한계가 좀 많습니다. 너무 이 인터페이스 자체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빠르게 얻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저는 호갱노노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가 뭐 리치고 이런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는 프롭테크를 좀 자주 사용합니다.